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성 임팩트 연구소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연구교수를 하고 있는 신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1월 10일이고요. 사실 이게 한 달이 넘게 묵은 발표 자료긴 한데, 예, 오늘 주제는 지역사회혁신 현장의 여성, 오래된 미래를 보다입니다. 왜 오래된 미래라고 했는지는 사실 이 사회적 경제 파트에 계신 많은 여성 리더분들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달라진 세계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두의 아까 김영민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로 많은 사람이 당황하기도 했고 누군가에게는 위기였고 또 한편으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했던 20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0년에 저희가 맞닥뜨렸던 많은 변화들은 감염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 외에는 모두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던 변화들이긴 했습니다. 그것의 속도가 좀 가속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께서 이제 후원을 해주시니까 많은 브리핑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테크 영역에서 기존의 기술 만능주의와 또 다른 측면에서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성 그리고 혹은 인간의 능력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조현 선생님께서 이 A 휴먼 그리고 인간성과 그리고 과학기술 이것과 연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오시고 있는데 사실 이 리빙랩 쪽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리빙랩을 주목한 이유가 기존의 사회혁신 그리고 기존의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이 접목되던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은 접근성 낮추기가 굉장히 지금의 기술 방향 그리고 과학기술 방법론의 핵심이 된다는 측면이고 그런 점에서 리빙랩이 이 접근성을 낮추기가 아니라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죠.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고 사회적 경제 역시 기존의 시장 경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 문턱을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접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측면이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이 다양성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리빙랩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혁신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서 항상 포인트를 두고 있는 점이 소외되어 있는 분야가 없는지 소외되어 있는 주체가 없는지에 대해서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이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사실 2, 3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인사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AI 관련해서도 다양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이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리빙랩과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그리고 지역과 관련해서 다양성 문제를 엮을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제로 삼고 있는 지역의 혁신, 로컬 혁신과 여성 그리고 리빙랩이 어떻게 묶일 수 있는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을 주목해야 하는가? 앞서서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전에 없이 지속 가능성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존의 당위적이거나 어떤 더 좋은 것, 더 옳은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정의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생존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제는 다양성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섹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섹터에서 대두가 되고 있고 그와 함께 그동안 주변화됐던 주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는 가장 많은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주체들이 나서고 있고 또 오래된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우리 사회가 계속 지금까지 그래도 지속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저변을 떠받치고 있었고 우리가 계속 묵과했던 다양성 부분에서 여성들이 이 부분을 지탱해왔던 것을 다시 재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젠더 연구와 여성주의 인식론에서 사회적 경제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이제 성지은 박사님께서 사회적 경제와 리빙랩은 굉장히 밀접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리빙랩에서 추구하는 것이 기존의 과학기술의 혁신, 과학기술 방법론에서 소외되어 있던 주체들이라든가 그쪽에서 보지 못했던 문제들, 보지 못했던 방법론을 접목하는 것이라면 이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경제 구조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아니면 소비와 생산에서 그 생산과 소비에서 모두 그 인간이 그리고 자본을 절대적으로 갖지 못한 사람이 소외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경제가 등장을 했고 한편으로는 여성주의 경제학이라고도 이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 노동이라든가 그리고 대안적인 소비자 운동 같은 것들도 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지금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 뒤에도 저희가 몇 개 제시해 드리겠지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혁신 그리고 리빙랩의 기존의 사회적 경제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헌신해 주셨던 여성 주체들이 실제로 주체로 이제 그대로 옮겨오거나 혹은 또 새롭게 발굴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존의 여성 주도의 지역 혁신, 로컬 혁신과 또 여성이 주도가 된 리빙랩은 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제 지점인데요. 리빙랩과 사회혁신 사례들은 사실은 여성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좀 특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비자 운동이라든가 또 여성들이 본인들이 직접 수공예라든가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위해서 직접 방법론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전문가와 R&D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기존의 지역 혁신 안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이라든가 어떤 마을 풀뿌리 운동과 이런 새로운 리빙랩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혁신 현장에서 여성의 참여 사례들을 바라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보시면 아마 원주에 계신 분들도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아까 오래된 미래라고 표현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여성 리빙랩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강원도가 리빙랩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강원 사회적 경제 전략을 이번에 자료조사하면서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 생태하고 평화 그리고 웰니스 활력으로 이 키워드를 정하시고 이 강원 리빙랩의 방향으로 이것이 그대로 옮겨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지역의 특징 그리고 전 지구적인 이 트렌드도 잘 반영된 이 사회적 경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곧 리빙랩에서도 추구하는 어떤 도전들 그리고 이 키워드하고도 잘 연결된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포 여성 네트워크가 사회적 경제에서 주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져 온 서울의 마을 만들기 운동, 풀뿌리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마포 여성 네트워크가 주축이 되어서 그 하고 있는 가장 큰 움직임 중에 하나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도시 공간이 과연 모두에게 친절한 공간인가를 생각해서 어떤 도시 안전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여성 안심 귀갓길에 반응형으로 조명을 설치하거나 이런 기술적인 혁신 부분에도 이 기존의 사회적 경제 풀뿌리 여성단체인 마포 여성 네트워크가 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제적인 파트에서 젠더 관점의 접근을 굉장히 많이 이뤄나가시기도 하고 이 망원 일대 지구에서 도시를 재생하는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기존의 생태주의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관점들을 접목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계셔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회적 경제 파트라고 하고 있던 그쪽에서 점점 더 나아가서 사회혁신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리빙랩에 가까운 그런 활동으로도 이런 여성들의 주체적인 활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거를 마포구 리빙랩의 대표적 사례로 또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주체가 누군지 보면 사회적 경제 파트에서 해오시던 여성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공간과 젠더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공간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여성들이 가기 좋게 어떤 물리적인 부분을
바꾼다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그 동선 같은 것도 고려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강원도에서도 웰니스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걸로 보였는데, 마포 여성 네트워크에서도 마포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마포에 있는 사람들이 이 탈원전 시대에 좀 더 생태적이고 좀 더 인간에게 지속 가능한 식생활 그리고 어떤 주거의 형태를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론적으로도 탐구를 하시고 워크샵 그리고 소규모의 모임들을 통해서 이런 혁신들을 일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적 경제 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역량이라든가 이론적인 자원을 만들어 오셨던 여성 주체들 그리고 여성 그룹들이 이런 식으로 사회 혁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빙랩 파트에서도 그 저력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성대골, 서울에서 대방동 근처에 있는 성대골인데요. 성대골 에너지 달인마을 같은 경우에는 리빙랩의 또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나는데, 이 리빙랩이라고 저희가 이 레테르를 붙이기 전에 이전부터 2000년대 후반부터 여기도 이제 마을 만들기인 거죠. 마을 만들기 그리고 상당 부분이 또 사회적 경제 파트로 많이 그 활동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여기엔 또 대부분이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이 여성 주체들이었는데요. 이분들께서 계속해서 그 마을에서 마을의 어떤 사회적 경제 활동들 그리고 소비자 운동들을 해 오시다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이제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다음에 어떤 지구를 물려줄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또 스터디도 해야겠다고 생각하셔서 서울 지역에 있는 다른 생협과도 연결을 하시고 서울시에서 2011년 이후에서 했던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 그리고 탈원전 시대에 새로운 지역의 에너지 순환을 고민하는 그런 사업들에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하셔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리빙랩의 아주 대표적인 그 메커니즘들을 움직이시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재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주 전형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전형으로는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에서 시작해서 주민자치적으로 힘을 기르고 이분들이 스스로 연구와 개발까지 해낼 수 있는 리빙랩으로까지 이렇게 전환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성대골 에너지 달인마을의 이 타임라인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여성주의 환경운동 단체와 협업을 함을 통해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그 저력들이 내부의 강점으로 좀 발현이 됐고 이것들이 리빙랩 활동으로 기존의 마을 만들기 운동에서 결정적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활동에다가 연구가 더해진 좀 지속적인 체제를 갖추게 됐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게 이 사회적 경제 파트 그리고 마을 만들기 운동 이 로컬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 조직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혁신의 리빙랩이 더 많이 가능해지려면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미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가 오래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성들이 리빙랩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더 많이 현장에 나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한반도의 나름의 지형도를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공간적으로 시각 그리고 시간적인 맥락도 있는데 저는 이 기술적인 맥락에서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부분이 많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 격차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얼마 전에 우리가 이루다 같은 AI 관련한 윤리 논란도 있었는데요. 기술을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술과 관련된 윤리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존의 지배적인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지배적인 시장 경제에 계속해서 대안을 상상해 오던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대안적인 솔루션을 찾는 데 익숙한 사람들의 그런 역량들이 요구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지역에서 활동해 오시던 여성 주체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리빙랩
립과 관련해서 성진 박사님이 이제 편하게 항상 불러주시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호칭인데 언니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미 현장에서 이 언니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쓰고 싶었습니다. 이미 현장에 여성 사회혁신가 그리고 리빙랩 주체들 마을 만들기에서 넘어오시고 생협에서 넘어오시고 이랬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행동 양식이 사실 뭐 봉사 혹은 저 나름 사회활동 해요라고 하는 식으로 좀 주변화되고 의미 부여가 채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전업으로 활동하신 분들에 비해서 뭐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또 이분들이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파트에서 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위탁기관을 정하는 그런 의사결정들 그리고 그 지역의 도시재생에 커다란 그 정책 사업이 내려올 때 이럴 때 의사결정 테이블에 별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성의 문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제가 AI 윤리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안전과 건강의 문제가 사실 인간이 이미 지배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과 건강의 문제, 존엄의 문제,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많이 고민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 그것이 꼭 여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성들이 그쪽 분야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여성들이 사실 인류가 이 부분을 지금처럼 많이 다루지 않았던 시점부터 굉장히 외롭게 지켜오던 그런 대안적인 삶의 양식들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빚지고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계속 그것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재평가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또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경제와 연결이 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혁신에 공헌했던 사회적 경제 주체들 그리고 많은 생협들 그리고 이 안에 여성 주체들의 그 공헌들이 리빙랩이라든가 사회혁신이라고 새로운 이름이 붙였다고 해서 새로운 주체 또 발굴해내는 그런 소모적인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그대로 연결해서 이분들에게 또 온당한 위상을 주면서 이분들이 리빙랩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또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공적인 부분의 역할이자 또 이쪽 분야에 있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이 리빙랩이라는 플랫폼, 리빙랩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 변화를 이끄는데 토대가 필요한데 저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물리적인 요인들이 상당 부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행정적인 부분도 뭐 물론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에 인력으로 참여할 때 법인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행정적인 그런 문턱들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실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되고 재택으로 되면서 사실 여성들에게는 기존에 뭐 육아와 병행하거나 혹은 뭐 지역이 멀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또 문턱이 낮아지는 좋은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육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족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돌봄 노동 부분입니다. 이제 돌봄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고 지금 많은 이제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이 탈시설화되면서 가정 내 돌봄 그리고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노인과 관련된 돌봄의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 분야의 그 투자자 성별을 보시면 충격적일 정도로 여성들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위상이 제대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돌봄 노동에 대한 논의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지금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혁신 그리고 지역의 삶의 질에서는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도시에 비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소도시들은 또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미 거기에서 돌봄의 노동 돌봄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여성들의 가치를 평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 부분하고 좀 더 연결을 생각해 보면 살림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본인의 어떤 가치적인 소비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주류 경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 가치들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이 유통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편의성도 고려해주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니들을 발굴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예, 예. 이 정책 전달 체계도 물론 변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돈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가치롭지 않은 얘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리빙랩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여성 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하는 사업들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 활동이 갖고 있는 진짜 임팩트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사항들이 유연화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위탁 주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유연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문제를 발굴하고 어떤 논의에 참여할 때 단순히 어떤 민원인처럼 어떤 문제만 발굴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대등하게 이 기술 개발 이후에 마지막에 엔드 프로덕트까지 갈 때까지도 그 테이블에서 동등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발언하는데 몇 가지 용어적인 부분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 지식이 약간 부족하다면 또 멘토링 해줘서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끝까지 이분들이 주체로 모든 프로세스마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역에는 더 많은 언니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